네, 이항영의 딱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지 딱 100일이 되는 날인데요. 이 시간을 위해서 저희가 또 특별한 순서 마련해뒀습니다. 자, 위원님, 저희 오늘 100일이에요. 선물 좀 주시죠. 선물 전에 인사부터 좀 해야 되는데요. 아, 맞아요. 인사도 안 시켜주시고요. 그러네요, 제가. 흥분하신 것 죄송합니다. 같아요. 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건 그렇고요. 오늘 100일이라서 100일 기념으로 뭐 선물을 주셔야 되는데 네. 뭐 선물 저희끼리 할 건 없고 그래서 그냥 100일 동안 저희가 좀 말씀드렸던 뭐 그게 추천하는 개념보다는 장기적으로 관심 가질 만한 거. 근데 꼭 말미에 꼭 탑픽 그래서 저를 부담 주는데 네.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특집으로 오늘과 다음 주 오늘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시간 동안 특집을 준비해뒀습니다. 그간 저희가 탑픽 종목으로 제시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을 한번 쭉 확인해 볼 텐데요.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코스피에서는 한 55개, 55개의 종목을 언급을 드렸고요. 코스닥에서는 22개의 종목, 총 77개, 77개의 종목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상승한 종목 수가 71개예요. 딱 6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올라섰다라는 거죠. 이 코스피 대비해서 지수 대비 상승률은 54.5%고요. 코스닥 대비해서는 36.3%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간 저희가 언급을 드렸었던 해외 종목 혹은 ETF의 수익률 같은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외에서 태양광 관련 국내 관심주 이야기했을 때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 수익률이 25%에 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넷플릭스가 21%, 텐센트 홀딩스가 20%, 저희가 바이오 시뮬러 얘기할 때 IBB ETF도 7.9%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또 있었을 텐데요.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 외에도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도 5.5%, 페이스북, 애플 등도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해외 주식은 항상 낯설다 했는데 요즘 들어서 관심 갖고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다면서요. 맞습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그렇고 해외에 있는 교포제가 좀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봐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투자 세미나 할 때도 갑자기 준비도 안 했는데 해외 주식 물어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만큼 관심 많고 늘 그렇지만 먼저 가시는 분이 돈 번다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한 10% 올랐는데요. 최고 이제 상승률로 계산하는 건데 올랐는데요. 저는 여전히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거가 태양광과 하여튼 풍력, 뭐 조력 이런 재생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 이게 ICLN인데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이거 2번 얘기했는데 한 번은 처음에는 25%, 두 번째 얘기했을 때부터는 5.5% 올랐는데 여전히 이런 태양광 대체 에너지 관련된 에너지 관련주 ETF는 우리 시청자도 꼭 해보셔도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한 ETF에 꾸준한 관심을 갖자 이야기 주셨고요. 최종 상승률은 30%에 달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수익률은 더욱더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위원님이 좀 소개해 주시죠. 아유, 제가 딱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어울리지도 않고 이게 좀 그러니까 직접 해주세요. 제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퍼스텍은요, 저희가 드론 관련주로 이야기 드렸었고요. 그 이후로 상승률이 140%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112%, 아스트가 67.8%고요. 거의 다 50%가 넘어요. OCI도 57.8%. 그 밖의 종목들 한번 보죠. 그 뒤로도 저희가 여러 종목을 언급을 드렸는데 춘절 관련 국내 수혜주로 MPK 말씀을 드렸고 45%의 상승률입니다. 4월 2일경에 이란 핵협상 이야기 나올 때 대림산업 언급 드렸죠. 40% 수익이고요. 역시나 춘절 관련 국내 수혜주에서 CJ ENM 지속적으로 이야기 주셨고요. 역시 30%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익률들이 대다수가 30%가 넘어요. 한국항공우주, 현대건설, 대림산업 자주 언급해 주셨고요. 또 삼성증권도 29%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많은 종목 중에 저희가 AS를 해봐야 될 텐데요. MPK 저는 오늘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처음 얘기했을 때 3,300원대였고요. 오늘은 4,300원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셨어요? MPK는 이제 미스터 피자 코리아인데요. 이제 이거 역시 춘절 관련주로 얘기했는데 이게 뜬금없이 왜 춘절이냐면 중국 분들도 이제 피자나 치즈를 많이 먹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내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왜 그때 말씀드렸냐면 뭐 그 일반적으로 많이 먹기 시작했다 이건 좀 증거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피자라는 게 그 위에 달린 게 치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즈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치즈가 작년부터 중국에서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12% 정도가 치즈가 수입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뭔가 중국에서 분위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치즈를 많이 먹으면 단백질 되고 칼슘이 많이 들어가서 골다공증 예방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모양이에요.
작년 1년 동안에 무려 치즈 수입이 120% 늘어났거든요. 이야. 그게 다 뭐를 먹냐면 피자 이런 걸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이제 피자 가게 워낙 많이 늘어서 이제 정체가 돼 있는데 중국은 피자 가게 이제 막 시작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전히 관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피자를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치즈도 지난해는 120% 급증했다. 그 수요가 늘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여전히 관심이 유효하다는 판단 주셨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수많은 이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사실 드론이에요. 네. 수익률 한번 볼까요? 퍼스텍은 140%고요, 여러분. 아스트가 70%, 한국항공우주가 3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전 되게 간사한 게 이런 네. 수익률만 기억이 나고 네. 그 당시에 드론이 왜 좋다라고 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드론을 얘기하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지금 머리가 아팠었는데 왜요? 저는 드론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 엄청 관심 많고 미국의 자료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왜냐하면 드론이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뭐 사람들 애들 장난감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군수 산업이라든가 네. 운송 택배 산업에 대변혁을 일으킬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날도 2월 초에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즉 가장 촉망받는 직업, 아마도 우리나라 거라도 그렇게 멀잖아 될 거라고 하는데 네. 드론 운전하는 파일럿 있지 않습니까? 네. 놀라지 마세요. 초봉이 10만 불이에요, 지금요. 10만 불이면 1억인가요? 1억 1천만 원 되죠. 이게 보면 한 2년 정도 교육받으면 바로 1억 1천만 원짜리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애틀에 그런데 직업학교 몇 개 있는데요. 난립니다, 지금요. 근데 그만큼 대단하고 앞으로 큰 군수성업에 변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 CNN에서 보도하고 우리나라 JTBC 이런 것도 정기방송에서 한 거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전쟁을 비행기 한두 대가 이런 게 아니에요. 드론이 한 대 가는 게 아니라 드론이 20대가 다발로 가서 폭격하는 거거든요. 아하이. 이제 보면 전쟁도 바뀌고 군수산업도 확실히 바뀌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여전히 군수산업 현대화, 중국도 군수산업 현대에 미쳐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 관련주들은 여전히 관심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스트 같은 거, 퍼스텍 같은 거 너무 오른 건 제가 차트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저는 이제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게 아무리 그래도 보잉이나 노스럽이 최고 주식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오른 거는 제가 보기에 좀 잘못다고 약간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이들 기업 특히 아스트나 아스트는 이제 100% 수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 강세 약간 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해외 주식 보는 분 많기 때문에 노스럽이라고 뭐 아실 텐데요. 노스럽이 지금 이 드론 관련해서는 뭐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 요즘 또 주가는 오히려 조정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저 노스럽을 사야 되는 시점이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스트나 그리고 퍼스텍 100%, 140% 수익을 했지만 이제는 슬슬 수익 실현을 하고 노스럽으로 좀 비중을 확 줄여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나 네. 요거 좀 자랑스럽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섹터 이야기는 뭐가 기억에 남으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어요.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근데 오늘 화장품 얘기 다시 말씀을 안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2013년 11월부터 그러니까 2년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아모레퍼시픽이 85만 원 뭐 네. 그랬는데 그때 방송 같이 하셨잖아요. 그때도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러시겠지만 그때 어느 정도 보냐 그랬을 때 제가 중국의 화장품 시장 자체는 12배까지 걸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가가 아니라 화장품 시장 규모가 그렇게 커졌다고 얘기했는데 주가로 보면 지금 5배 정도 올랐어요. 네. 아모레퍼시픽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앞으로 더 갈지 안 갈지는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식이란 거. 네. 다만 화장품 시장은 앞으로도 5배, 6배 여전히 커진다, 중국에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종목은 나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나름 탐방을 뭐 면세 좀 자주 가보거든요. 일 없어도 가는데요. 네. 여전히 하여튼 화장품 쪽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 사실이다. 뭐 이 정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5월 8일인가요? 그 액면 분할하면서 이제 다시 거래가 되는데요.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2년째 정말 꾸준하게 강조를 해오고 있는 이항영 위원님입니다. 그런데요, 위원님, 아모레퍼시픽은 아직까지 5월 7일까지 시간도 좀 남았고요. 그걸 영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화장품에서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종목 하나만 더 골라주신다면요. 접근하기 쉬운 게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올라갔고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게 올라가는 게 워낙 많거든요. 쉽게 보면서 이익은커녕 이런 데도 많이 올라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할 말이 없겠고요. 다만 작년부터 같이 말씀드린 거가 코스맥스거든요. 네. 코스맥스는 이제 자기 브랜드보다는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는 것들인데 중국 기업들이 현지에 가는 곳에 이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맥스 정도가 그나마 좀 합리적인 종목 선택이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100일간의 긴 이 시간을 보내오면서 그간에 말씀드렸던 탑픽 종목들을 오늘 점검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그간 중복으로 언급을 해주셨던, 강조해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추가 AS 시간 꼭 준비해뒀으니까요. 그 시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관심주로는 여전히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코스맥스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MTN 이한경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